안두희,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를 살해한 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그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일평생을 도망다니다 1996년 결국 정의봉이라는 몽둥이에 의해 최후를 맞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정의구현이라며 이 사건을 칭송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백범 김구의 암살자 안두희, 그리고 안두희에게 복수한 박기서, 그 진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두희는 원래 북한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1917년 신의주의 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평안북도에서 손꼽히는 대지주의 집안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랍니다. 갖가지 혜택은 물론이고 유학길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런데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그의 삶은 큰 변화를 맞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는데요.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상주하며 한반도 건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체제 선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의 지원 아래 공산당은 북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 안두희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죠. 공산당은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를 이야기하며 북한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대지주였던 안두희의 집안은 그렇게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했죠.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한 건 물론 안두희의 인생도 뒤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안두희는 공산당원, 소위 빨갱이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결국 1947년 만 30세의 안두희는 고향을 떠나 월남합니다. 자유를 찾아서였죠. 모든 걸 빼앗고 통제하는 공산당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한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여전히 사상적 내전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조선 노동당 등 공산주의 세력이 선전선동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안두희는 서북청년단에 들어갑니다. 반공청년단체로 공산당과 싸우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사상적 내전 상태에서 우익의 최전선을 담당했었죠. 주로 공산당에게 피해를 입고 복수심에 불타던 청년들이 남한 적화를 막기 위해 가입했었습니다. 안두희는 이 서북청년단에서 활약하며 금세 간부 자리에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방첩대의 정보원으로서 활동하며 공산 세력의 공작 활동을 감시하기도 하고 김일성 암살 시도 등을 했던 비밀결사 백의사에 들어가 특공대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반공투사로서 목숨을 바쳐 활동하던 안두희. 그는 늦가기로 군에 입대까지 하는데요. 당시 포병을 만들려던 국군에는 삼각함수 등을 할 수 있는 엘리트가 필요했고, 특히 아군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포병 특성상 소위 빨갱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안두희를 비롯한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창설요원으로 대거 투입됐습니다. 이 시기 안두희는 정보망을 통해 김구와 관련된 첩보들을 얻습니다. 원래는 반공활동을 했었던 백범 김구가 이승만과의 권력 싸움 때문에 분분의 반이승만파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구는 대외적으로 이승만과 맞서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미군 철퇴를 외치고 미국 원조 거부와 유엔을 비방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죠. 이승만을 두고는 아예 민족을 배신한 사대주의자라고 공격하며 공산 세력들과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구는 민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도 품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는 남한 내 공산 세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죠. 안두희 눈의 김구는 공산주의자들과 공조하고 있거나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급기야 계속해서 북한 측과 접촉하던 김구가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자 안두희에게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김구와 그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결국 1949년 6월 26일 김구의 자택에 찾아간 안두희는 공산당에게 사주를 받았냐며 김구와 언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말다툼은 4발의 총성으로 끝납니다. 안두희는 그렇게 백범 김구를 살해합니다. 안두희의 김구 살해와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는 설, 미국이 있다는 설 등 안두희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한 암살이라는 주장들이죠. 하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가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안두희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김구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실패하고 남한까지 적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자행한 개인적인 차원의 암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반공에 미쳐 있었던 안두희였기에 동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어쨌든 당시 군인이었던 안두희는 이 김구 암살 사건으로 군사법정에 회부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등이 그간 안두희의 애국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국방장관에게 상신을 보냈고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되게 되죠. 그리고 다음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터집니다. 군 형무소의 군 죄수들은 형 집행정지로 가석방되었고 부대에 즉시 복귀하게 되었죠. 안두희 역시 육군 소위로 복귀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던 활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른바 빨갱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안두희는 소령까지 진급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안두희는 군납업체 창업을 하는 등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그의 싸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60년대에 이르러 안두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 반이승만 세력에 큰 힘을 얻습니다. 이때쯤 4.19를 주도했던 이들은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집집마다 성금을 걷고 다녔는데요. 한 학생 무리가 안두희 집에 성금을 거들어 갔는데 안두희가 6환밖에 안 줘서 격분하게 됩니다. 이후 그가 이승만 정권에 부역한 사람이자 김구를 죽인 그 안두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생들은 안두희의 집을 부수고 방화를 저지르죠. 그로부터 약 2달 후에는 김구 살해 진상규명 투쟁위원회라는 게 결성되는데요. 김구 암살의 진실을 찾아내자며 여러 정당과 정치 단체들이 연대해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여기에는 반이승만 단체들은 물론이거니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같은 친북적 아젠다를 주장하는 사회혁신당 등 친북 공산 세력들이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안두희의 숙적들이었죠. 이들은 안두희를 강제로 납치해서 검찰에 끌고 갔는데요. 검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처벌을 받은 안두희를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처벌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이렇듯 법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자 이들은 안두희에 대한 갖가지 테러 행위를 시작합니다. 급기야 1965년 한 20대 무직자 남성이 안두희를 급습합니다. 안두희는 흉기로 안면부를 공격당했습니다. 범인은 본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민족의 원수 안두희를 제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당당히 밝혔죠.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감옥에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안두희는 이런 위협 속에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이름을 바꾸고 은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안두희의 신원이 다시 노출된 건 시간이 흘러 1987년 51세 무직자 권중희에 의해서였습니다. 권중희는 80년대 초부터 안두희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백범을 죽인 반역자 안두희를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하기 위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죠. 그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동지들과 함께 적극적인 친북 반미 성향의 활동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이자 김일성으로부터 북한 초청을 받은 일로 유명한 백규환 등과 함께 활동했죠. 반공투사 안두희의 숙적인 셈입니다. 권중희는 끈질기게 안두희를 추적한 후 그를 급습했습니다. 몽둥이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후 도망쳤죠. 이 일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7년 3월 권중희의 급습 이후 4월에는 또 다른 20대 무직자 남성이 안두희의 자택을 찾아가 난동을 피웁니다. 그는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죠. 범행 전 권중희와 접촉했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3개월 후 87년 7월 또 다른 20대 무직자 남성이 안두희 집을 침입합니다. 강목을 휘둘러 안두희와 그 부인을 폭행했죠. 범행에 쓰인 강목은 권중희가 미리 만들어뒀던 것으로 범인은 권중희의 추종자였습니다. 권중희에 의해 신원이 드러난 이후 그 동료들에게 연달아 피습을 당한 안두희.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안두희는 부인을 데리고 또다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권중희와 그 동료들은 사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2년 권중희와 동료는 안두희를 납치했고 그를 포박해 폭행 고문합니다. 양심 선언을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백범 김구 살해가 이승만이나 미국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얻어낼 경우 자신들의 친북 반미 활동의 결정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권중이는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됩니다. 그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낸 불상사인 만큼 정상 참작을 바란다고 당당히 요구했으며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10월 23일 버스 기사로 일하던 46세 박기서가 안두희 자택을 찾아냅니다. 그는 권중이가 쓴 책에 크게 감명을 받아 그의 추종자가 된 사람으로 사건 발생 직전 권중이에게 연락해 안두희를 처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의봉이라고 써둔 40cm가량의 목봉을 들고서 안두희 자택에 침입한 그는 안두희를 폭행 살해했습니다. 발견 당시 안두희의 시신은 양손이 묶인 상태로 고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박기서가 체포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민변 등 좌익단체들이 대거 달라붙어 그를 후원하고 석방시키려고 한 겁니다. 좌성향 단체들은 박기서를 의사라고 미화하면서 여론전을 펼칩니다. 경력금까지 들어왔죠. 살인자를 의사로 추켜 세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좌파 진영 전체가 달려들어 총력전을 펼칠 만큼 여론은 박기서가 영웅이라도 된 듯 그의 행동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당시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까지 나서서 박기서 석방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100% 의협심으로 한 것이라고 추켜 세웠고 처벌이 관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언론에서도 박기서를 의사라고 칭하고 그의 살인 범행을 응징, 처단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결국 법원은 살인범 박기서에 대한 처벌로 고작 징역 3년형을 선고합니다. 박기서는 그렇게 감옥에 가 1년 6개월을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1998년 대통령 3.1절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안두희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에 따라 누군가에게 그는 분명 역사의 죄인 내지는 민족의 원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는 김구 살해에 대한 죗값을 법에 따라 치렀고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8, 90년대 대한민국은 안두희가 밉단 이유만으로 폭행과 테러를 가했고 이를 눈감아주는 미개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법이 아니라 군중 개개인이 직접 집행자가 되어 자신들이 믿는 정의를 실현했고 엄중해야 할 사법체계는 이 심각한 군중폭력으로부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세력이 살인을 응징으로 미화하고 살인범을 의사라고 칭송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언론을 비롯한 상당수 사람들이 이러한 야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를 원칙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을까요? 저는 이런 미개한 떼법과 국민정서법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